그럼 유가증권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 이 전선 섹터는 미국 대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로도 꼽히고 있죠. 바로 AI발 모멘텀 때문인데요. 데이터 센터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반도체 칩 수요도 증가를 하면서 이 AI 모멘텀을 톡톡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전선 시장은 전력 수요 증가와 또 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 그리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같은 다양한 요인의 힘을 입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LS 일렉트릭이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지난 수요일에는 KB메탈 그리고 가온전선과 같은 종목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원전선도 7%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대원전선 지난 14일에 반기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어떠한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종목 관련한 이슈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반기 보고서가 또 발표가 됐으니 재무제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반기 대원전선의 재무제표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상반기 대원전선의 재무제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자산 총계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23년 말에 약 1,285억 3천만 원이었는데 2024년 상반기에는 약 266억 2천만 원으로 크게 감소했고요. 반면에 단기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상품인 단기 금융상품은 약 722억 원에서 약 773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판매 금액인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은 전년 대비해서 약 2,187억 원 증가한 약 1조 4,775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재고자산도 살펴볼 텐데요. 재고자산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재고품의 가치를 뜻하죠. 이 재고자산도 전년에는 약 4,533억 2천만 원에서 약 5,580억 7천만 원으로 1,048억 원 증가를 해서 자산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 변화도 있었는데요. 먼저 유동부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로 주로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유동부채는 전년 대비 약 1,213억 원 증가한 약 1조 3,463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고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채인 비유동부채도 약간 증가해서 총 부채는 전년 말 대비 약 1,245억 원 증가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대원전선은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 반면에 이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 총계가 늘어났고요. 대체적으로 회사의 자산과 자본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재무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산 총계와 더불어서 이런 재고 자산, 유동 부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재무 상태가 좀 양호한 흐름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전력센터가 요즘 상반기에 또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또 많은 관심을 또 가졌었잖아요.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궁금합니다. 네, 예상대로 증가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약 4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32%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517억 9,500만 원, 순이익은 전년 대비 적자 전환하면서 5억 6,400만 원의 손실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8% 늘어난 2,823억 600만 원, 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13% 증가한 70억 3천만 원, 순이익은 54.37% 하락한 16억 8,1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영업이익은 좀 증가했지만 단기 순이익은 그래도 적자 전환했다는 부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품목별로 수주 현황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대원전선은 이 전력 및 통신 케이블을 주력으로 이 각종 전선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제조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인데요. 주요 품목으로는 나선과 전력 전선, 절연 전선과 시내외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통신 전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선 전력은 초고압 케이블 외 송전망과 관련된 케이블이고요. 절연 전선의 경우에는 건물이나 주택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전력 케이블을 대표 제품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반기 보고서에 나타난 2024년 상반기 이 대원전선의 수주 현황을 살펴보자면요. 매출의 53%를 차지하는 절연전선과 매출의 40%에 달하는 전력전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절연전선 수주 금액은 1,711억 2,800만 원으로 집계됐고요.
전력전선 같은 경우에는 1,342억 6,1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납품되지 않은 수주 잔여량과 또 그에 따른 금액인 수주 잔고 또한 절연전선과 전력전선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절연전선은 244억 4,700만 원, 전력전선은 191억 8천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절연전선과 또 전력전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수주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대원전선은 좀 계속해서 미국 LA 전력청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이 기대감이 좀 재부각되는 모습인데요. 지난 14일에도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나 이러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원전선은 현재 매출의 90%가 국내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요 고객사도 한국전력, KT, 현대, 기아차 등 국내 기업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모빌리티 내부 전선을 공급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에는 전력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선업계에 따르면은 대원전선의 전체 매출액 중 약 15%가 한국전력, KT향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 대원전선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건설할 때 동반하는 형태로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미국과 홍콩, 동남아시아 시장에 납품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홍콩이 전체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5% 미만의 점유율을 기록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대원전선의 전략은 이 수출 비중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대원전선은 이렇게 수출을 위해서 미국 여러 전력청에 샘플을 제공한 상태고요. 테스트가 진행 중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이 LA 전력청이 가장 높은 걸로 분석이 되면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 결과가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신영증권에 따르면은 미국의 초고압 변압기 호환기 사이클에 맞춰서 미국으로의 전선 수주가 실적 개선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노후화 변압기 또는 신규 변압기가 설치될 경우에 이 변압을 낮춘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 케이블이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변압기 사이클과 더불어서 전선 섹터도 호황기에 들어선 걸로 분석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대원전선은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이 전선 시장은 한국전력, KT의 안정적인 수요로 성장세를 유지를 해왔지만 최근에 중소전선업체 증가와 또 국내 생산량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내수 수요 증가세 둔화로 이 수출 부문 구성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대원전선이 이렇게 수출을 위해서 미국의 여러 전력청에 또 샘플을 공급했고 테스트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주셨습니다. 또 앞으로의 또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좀 호재가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네, 이 구리 가격에 대해 좀 호재가 있을 만한 그러한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구리 가격 상승세에 따라서 이 전선주들도 같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데다가 이 중국의 디플레이션 개선과 또 중국 구리 감소, 재고 감소 등으로 인해서 지난주에는 런던 금속거래소 구리 가격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중국 상하이 선물거래소 거래 재고가, 구리 재고가 지난 두 달 동안 15% 감소를 해서 28만 6,305톤을 기록하면서 구리 가격 상승을 뒷받침했고요. 또한 중국 내 구리 공급 지표로 여겨지는 양산항 프리미엄도 톤당 55달러로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중국 구리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리값의 변화는 전선업체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전선업체들은 수주 계약 시에 구리값 변동에 따라 판매 가격을 연동하는 에스컬레이터 조항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상승분을 제품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구리값이 상승하면 수익성이 확대되는데요. 이 구리 가격의 반등세로 인해서 또 전선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 대원전선의 반기 보고서와 또 관련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대원전선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 반면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 총계가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대체적으로 회사의 자산과 자본이 증가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고요.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32%, 매출액은 10.4%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수주 금액과 수주 잔고 모두 절연 전선과 전력 전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걸로 나타났고요. 증권가에서는 현재 미국 LA 전력청 수주 기대감과 구리값 반등으로 인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